예, 5월의 둘째 주 이번 주 시장은 초반에는 부진한데요.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과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볼멘 소리를 제가 좀 여쭤볼 겁니다. 네. 언제쯤 장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이 괴로운 흐름들이 언제쯤 변화가 있을까요? 시장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주 중반에 있을 좀 큰 이슈가 있는데 네.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급락은 없겠지만 행보 조정이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FOMC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의 이 발언 수위도 좀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도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전반적인 사안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한다기보다는 주 전반부에는 좀 약하고 주 후반부에는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FOMC 이후에 금요일까지 진행된 연준 위원들의 그런 연설에서의 발언 수위를 보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50bp를 인상하는 빅 스텝으로 이제 향후에 좀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좀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5월 옵션 만기가 이제 곧 있는데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340에서 370 사이에서는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약간 마이너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 옥션 만기 이전에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현재 지금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17.6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평균이 18.6배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이미 밸류에이션상 조정을 충분히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이런 어떤 고평가 논란이 나올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의 하나였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한 87%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해서 이제는 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마이너한 요인들이고, 결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의 근거로 이어갈 수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과 그 또 이후에 형성되는 6월 FOMC에서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에 연동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한 82.9% 수준으로 확률로 지금 FOMC에서 6월에서 75bp 인상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5월 FOMC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그렇지만 직후에 크게 따라 하락했던 그런 확률이 지금 다시 많이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지 아니면 종전이 되면서 좀 이게 시장이 좀 역할이 좀 줄어드는지, 그리고 중국 봉쇄와 관련된 새로운 무슨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출 물자와 관련해서 자국 보호 무역주의에 관련한 새로운 재료가 또 나온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주 증시는 2,600선 코스피 기준으로 지지력 테스트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기대도 좀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지속적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도의 그런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 아니면 그 사이즈 이런 거 보면 중형주를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계, 운수 장비, 통신, 보험업종 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업종 전체 전단을 사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업종 내 몇 종목만 좀 골라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원화 약세이죠.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1270원을 봤는데 오늘은 1274원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나요? 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어느 정도로 해석하십니까? 네, 뭐 달러 최근에 뭐 계속 강세가 나타나면서 정말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주제고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을 보인다면 외국인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달러 강세의 요인은 크게 이제 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외적 요인으로 첫 번째는 이제 주요 중앙은행 간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지금 오픈 인플레이션율이 좀 장기화되니까 긴축 통화 정책을 매우 강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반면에 그 유로 중앙에는 조금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다가 이제 뭐 빠르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일본은행은 뭐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좀 확대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엔화 약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내수 펀더멘탈이 좀 약화된 관계로 이것을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화 정책을 좀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위안화가 좀 약세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강세 요인이 사실 유로존 및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사실 유럽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히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들 가격이 취약한 유로존의 경제 전망을 크게 좀 악화시켰고요. 성장률 전망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유로화의 어떤 약세를 유발했다. 그리고 중국도 봉쇄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 역시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사실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연초 이후 한 3개월간 적자를 기록했는데 4월에는 이 적자폭이 좀 확대됐고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는 4월에 지금 외국인이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서 환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달러 강세를 좀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달러 전망은 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 제재는 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지속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달러 강세가 연말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니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대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25bp 정도 인상하는지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고 우리나라의 수출 1수인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어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환율이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좀 시장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변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11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알게 되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목요일 중요한 날인데 네. 소위 이제 물가가 좀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표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지표 전망치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4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년 대비 한 8.1% 증가한다라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10.7% 상승하는 것으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는 직전월 대비로는 뭐 소폭 상승한 뭐 수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치 정도만 나온다고 할 경우에 2분기 내로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 반등을 유발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보다 예상치가 훨씬 넘는 초과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일단 변동성은 좀 확대되겠죠. 그리고 6월 FMC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또 기류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큰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미리 그 전에
뭐 수요일까지 시장이 많이 선 조정을 받았다면 뭐 실제 결과 가치가 안 좋다 하더라도 좀 횡보하는 수준의 그런 지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물가 지수를 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로 해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면은 지수 구성 요인 중에서 약 4.2%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그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 4월 한 달간 한 1% 하락해서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피크를 친 이후에 한 6.4%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그리고 물가 지수 비중에 있어서 한 7.3%를 차지하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4월 한 달간 유가가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뭐 컨센서스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좀 맞다 틀리다를 지금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장기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점은 지금 현재 그 달러 강세와 동시에 위안화 약세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미국 수입 물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의 피크 사인이 조만간 나오는지 일단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긴축에 대한 우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성장주들이 눌려 있고요. 뭐 나름 이제 가치주들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대략 그러면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를 2,600을 하단으로 잡으면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성장주 지금 사실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좀 줄어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기업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일단 유동성에 좀 민감한 성장주들이 지금 사실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성장주들의 그 하락이 고점 대비 좀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제한적인 좀 반등 시도는 항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략으로는 일단 성장주 중에서도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대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좋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략은 이번 주 일단 중반까지는 일단 관망하시는 것이 좀 오히려 낫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리 섣불리 예측하셔서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신 이후에 뭐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매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단 변동성 확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뭐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수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비율을 좀 많이 좀 줄여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시 수익 확보에 좀 유리한 거는 뭐 초대형주보다는 현재 수급 상황 양호한 중형주에서 매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종목군의 그 순환매는 뭐 지난주도 그렇고 뭐 이번 주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번 주에는 뭐 새 정부 탄생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뭐 이벤트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종목군들이 IT 장비, 원전, 그리고 2차 전지,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고, 일단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시고 반등 시 일괄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시장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